어제 강경파 모임이죠. 철험회 의원들과 이제 오찬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친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철험회를 모아서 나도 아직 세력이 있다. 함부로 줄 서지 마라. 주변에 병풍을 치려는 건지. 명백하게 보여줬죠. 병풍을 치고 들어간 데다가 네. 당당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가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 그동안 법망을 좀 잘 피해갔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법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하고 또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하고 네. 야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켜보는 눈이며 제보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피해갈 수 있겠느냐. 저는 뭐 지금까지 한 7개 정도의 이제 범죄 의혹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두 번째 소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성남 FC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네. 대장동이거든요. 네. 피해가기 어렵다. 지난 이제 공소장이 나왔거든요. 네. 공소장을 보면 네.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아.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네. 굉장히 상세한 네. 공소장입니다. 뭐 공소장은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에 대한 추가 공소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들어보면 F땡땡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지우게 돼 있거든요. 아, 공소장에. 네네. F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네. 164번을 나오는데 와. 이게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분이죠. 아하. 그분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김만배 씨가 뭐 화천대유를 만들면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네.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상한 거는 화천대유도 자기가 주인이면서 네. 천화동인 1호, 2호, 3호도 주인인 거예요. 네. 그 이상하다. 왜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가졌을까? 네. 근데 2호는 부인, 네. 3호는 누나라는 게 밝혀졌는데 네. 1호가 이게 누구 건지 밝혀지지 않아서 네. 이제 제보를 받아보면 이게 그분 거다. 네. 그분 거다. 천화동인 1호. 네. 1호가 이제 그분 거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번 이제 대장동,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나. 아.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공소장에 보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네. 그동안에 제가 그 국회에서 폭로했던 사건들 네. 줄줄이 다 나옵니다. 아. 뭐 1공단 공원화 사업부터 네. 그다음에 터널 문제까지 네. 줄줄이 뭐 그다음에 그 용적률 올려준 게 있습니다. 150% 됐던 걸 190%까지 네. 용적률 올려주고 그다음에 뭐 임대 아파트 비율이 법적으로 25%인데 15%로 갔다가 그게 9.6%로 아, 그렇죠. 떨어지는데 계속 예. 떨어뜨렸죠. 계속 떨어지죠. 네. 그까지 다 뭐 공소장에서 상세하게 나오기 아, 때문에 그 하나하나 과정마다 다 이재명 당 시장이 재가를 받았다. 재가를 했다. 이재명이 재가를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네. 공소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는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 사람들이 한 거지 이재명이 직접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직접 지시했다거나 뭐 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그리고 돈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건 말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소를 통해서 네. 확실하게 밝혀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제가 폭로한 문서만 해도 여러 건이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의 사인, 그다음에 네. 정진상 정책보좌관의 사인 들어간 문서를 여러 건 공개를 했는데 결제 서류군요. 결제 서류죠. 네. 공무원은 결제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물론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옷 벗고 나간 공무원 수도 없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가 결제해놓고도 모르는 일이래요. 결제해도 그건 모른다 그러죠. 밑에서 알아서 했다. 뭐 네. 이런 식의 나오는데 그건 뭐 배째라 전략이고요. 아마 이게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하고 싶은데 네. 구속은 지금 안 되거든요. 예. 이른바 방탄국회가 네. 이렇습니다.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였는데 네. 12월 9일이 하필 금요일인 거예요. 네. 10일이 토요일이고 11일이 일요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임시국회를 한다 하더라도 통상 월요일, 즉 12월 11일부터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임시국회는 토요일은 12월 9일부터 바로 열은 아, 거예요. 그렇죠. 네. 하루도 틈을 안 주는 거죠. 아. 하루도. 그게 지금 넘어왔고 네. 다시 또 2월 1일부터 또 임시국회를 또 한다는 거거든요. 아예 또 계속 아예 하루도 비지 않는 거죠. 계속 가는 게 이게 초만 방탄. 초만 방탄이죠. 예, 예. 조끼에 아직 총알구멍 하나 안 들어가겠네요. 그 방탄 이야기하셔서 이제 말씀인데 이 어제 강경파 모임이죠. 철험회 의원들과 이제 오찬을 가졌습니다. 혼자 출석하겠다 검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모인 것도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방탄조끼를 겹쳐 입으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게 이제 양산에 그러니까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사우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의제. 네. 사의제라는 게 이제 네. 다산 정약용의 뜻을 네, 받아서 네. 한다고 해서 과거에 본인 참모들하고 전부 모여서 네. 정치 모임을 결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 했느냐? 아, 이제 보니까 이재명은 안 되겠다. 아. 그런데 당의 주인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라도 결속을 해서 다음 공천에서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네. 여기 이 당의 이제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과 그분을 둘러싼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냐. 네. 즉 이재명한테는 좋은 사인이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저쪽 친문들이 재결집해서 친문이 재결집한다는 건 전혀 좋은 사인이 아닌 네. 거죠. 아, 그렇죠. 이재명이 날아갈 경우에 그 구심점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친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철험회를 모아서 네. 나도 아직 세력이 있다 하고 결속을 다지면서 의원들한테 함부로 줄 서지 마라 이런 워닝을 준 게 네. 그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날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네. 오전이냐 오후냐 뭐 이갖고 굉장히 검찰하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분이 말로는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하면서 내심으로는 쫄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본인은 나 혼자 나가겠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어려울 때 동지가 같이 가는 거지 하면서 같이 나가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분이 도대체 정말 당당한 건지 아니면 검찰 조사를 피하거나 주변에 병풍을 치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 FC 건으로 이제 소환대 갔을 때에 네. 출석했을 때 명백하게 보여줬죠. 병풍을 치고 들어간 데다가 네. 당당하게 답변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서는 서면 답변서에 다 써놨으니까 네. 이걸로 이거 가름하겠다. 봐라. 이거 봐라. 이런 답변을 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근데 것이거든요. 설렁탕을 많이 드셨대요. 네. 아, 그러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데 그 네. 공소장도 보면은 이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네. 여러 가지 수순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 1공단 공원화 사업이라는 게 한 2천억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그걸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 대장동 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든다. 네. 좀 깎아달라. 네. 이렇게 이걸 3분의 1로 줄이는 작업을 해요. 네. 3분의 1로 줄이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네. 우선하는데 그 과정에도 보면 본인은 빠지려고 그 지역의 의원, 시의원을 불러가지고 TF팀을 만들고 법원이 왜 거기 법조단지가 왜 들어와야 되는지를 얘기하게 만들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러나 할 수 없이 없는 듯 3분의 1로 줄이거든요. 네. 나중에 또 분리까지 해요. 아. 완전 분리까지 해버려서 더 이익을 많이 보게 하는데 아, 네. 그런 과정이 공소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 이번 출석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본인은 당당하게 하겠다. 네. 가면 또 종이 서면 답변 다 했잖냐. 그 다음에 혼자 나가겠다. 이것도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처음에 멤버들이 아. 다 따라 나오라고 지난번처럼. 지시는 이미 해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해놓고 자기는 난 몰랐는데 몰랐는데 맞네? 아, 나는 이거 뭐 혼자 옹골 내가 가겠다 어떡하겠어. 아, 뭐 이런 못 이기는 척. 예,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철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나를 끝까지 방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문재인 대통령 쪽에도 원인을 네. 주는 겁니다. 아. 함부로 뭉치지 마라. 나는 아직 철험회가 있어. 네. 현역 의원들은 다 내 편이야. 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를 보고 있으면 열고 난 다음에 본회의 한 번 없고 회의당 회의 한 번 없고 국회의장은 외국 나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조차 상당수 의원들이 외유를 나갔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국회 왜 열었나 그러니까 싶어요. 본회의 한 번도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상임위가 우리 17개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단 4개가 한 차례 열린 게 불과. 네. 그러니까 전부 안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의장 나갔죠. 의원들도 우리도 찾으면 지난번에 뭐 서명 받고 이럴 때 찾으면 외국가 있는 의원들이 많은 거예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네. 아 이건 방탄국회고 네. 국회 회기는 잡혔지만 네. 회의는 없겠다 아. 판단을 하니까 전부 의장님 따라 나가고 뭐 부의장 그렇죠. 따라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다 나가버리는 거죠. 뭐. 맞아요. 보니까 저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얘기 지금 마치기 전에 저희도 궁금한 게 있는데 428억의 주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뭔 소리냐 우린 돈 구경도 못했다 그리고 그건 말로만 뿐이지 우리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진상 유동규가 얘기한 거지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무슨 죄가 되냐 하는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게 이제 뇌물죄가 성립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네. 제3자를 통해서 받았으면 뇌물이 네.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즉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네. 다 포기를 해서 대장동이 팀에 몰아줘가지고 이 팀들이 8,700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본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 절반 정도는 성남시가 가져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남시가 지분이 51%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분대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다 가져간 이 모양새를 갖춘 네. 거는 아, 확정 이익만 딱 뭐 천몇백원인가 그싹 가져주고 20억이라고 나머지 다니가 먹어 확정이인데 뭐 이거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네.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포기를 해서 몰아주기를 한 거는 확실한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 그다음 횡령이나 뇌물 부분은 현금이 이제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느냐 네. 이걸 따져야 되겠지만 네. 정진상 같은 경우는 자기 측근이라고 이미 자백을 했거든요.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분신. 아니 제가 이제 국정감사에 물었지 않습니까? 유동규 측근이냐? 측근 아니다. 정진상 측근이냐? 정진상 측근이다. 이랬거든요. 그 유동규는 이제 열받아가지고 다 불고 있는 거죠. 나 측근 아니라며 이러면서 다 불고 있고 김문기도 모른다며. 아, 김홍기도 모른다며 열받은 예. 거고요. 정진상 같은 경우는 측근이라고 했거든요. 네. 측근이 개입됐고 측근이 돈 받았으면 옛날 우리 정치 지금까지 한국 대한민국 역사는 네. 측근이 돈 받으면 자기도 책임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측근이라고 해놓고 네. 받은 건 난 모르겠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참 후한무치도 이렇게 네. 후한무치가 없다. 글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이 뭔가 입을 열면은 분명히 뭔가 걸려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 선에서 딱 뭔가 바리케이트를 딱 쳐버리면은 이게 또 이재명 대표 그동안에도 뭐 이 저기 뭐죠 이 대법원까지 가서 다 빠져나오고 하도 이 잘 빠져나오시는 분이라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하시는 여쭤보는 분들 겁니다. 많이 계시죠. 근데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네. 이제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수 있는 쌍방울도 없고요. 대법원에 이제 예. 그 권순일도 없고요. 네. 그걸 찾아가서 8번을 만난 김만배도 만배도 없고 없고. 왜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어. 못할 것이다. 아.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 편안한 마음 갖고 아. 뭐 지켜봐 주시면 네. 될 것이다. 하기야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뭐 혐의도 7개, 8개나 돼서 올가미가 막 지금 얽히고 얽혔어요. 지금 그럼요. 온몸에. 그래서 지금 방탄국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고 싶은데 네.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노웅래 경우에 103대 180으로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그 체포 동의안 반대가 180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올라오면 더 심하면 심했지 이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검찰은 한두 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는 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내서 아. 이게 부결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검찰도 그런 전략을 쓸 것이고요. 네. 결국은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로 네.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기소 하고 자체는. 예. 예, 근데 기소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혐의가 있는데 그 병합해서 한꺼번에 그냥 땅 체포동의안을 보내버리는. 예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네. 각 지청으로 그러니까 아, 수원지검, 성남지청, 네. 그다음에 중수부, 네. 뭐 이렇게 중앙지검 이렇게 네. 뭐 3군데 4군데로 막 쪼개 놓으니까 네. 어떤 거는 수원 남부경찰서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가 막 흩어져 있어서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걸 할 때 목표가 막 흐트러뜨려 가지고 이 한꺼번에 모아야 편리하고 빨리 수사가 되는데 그렇죠. 흐트러 놓고 수사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